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온라인 교육이 3주째 이어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검사를 전문적으로 한번 해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이 인성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성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역할 인식과 실천을 하는 것이다. 즉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쇠양하고 남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공자가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 우정,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며 타인과 비합리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기어코 이기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동료인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성의 의미를 이건 제가 한번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란 그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성격을 의미한다. 즉 인성이라 하는 것은 혼자 산다고 하면은 별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성격이 중요한 거지. 나 스스로의 혼자의 성격보다는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아름다운 인성이 있다.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맑을 때 인성이 순수해진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자, 한번 그냥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경쟁력은 어떤 재력이나 군사력,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인성 좋은 새로운 일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인성의 형성을 좀 알아보면 요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한국사회적성개발원의 그 인성 항목을 인성 덕목으로 놓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은 우리가 9가지 덕목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그 근면, 책임, 협동, 능동, 준법, 지도, 집중력, 정서 상태, 감정 상태 이렇게 나누고 근면과 책임은 본능의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 협동과 능동성은 자, 준법과 지도성은 초자, 그리고 집중력, 정서 상태, 감정 상태는 감정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대로 한번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성격을 뭐 후천적으로 많이 받느냐 선천적으로 많이 받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쌍둥이 실험의 성격을 보아서는 유전적 요인이 더 많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전적 요인과 그다음에 맥락적 환경 이거는 후천적 요인이 되겠죠. 후천적 요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이러한 인성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후천적 요인으로 부모의 어떤 교육 태도, 교육 방법, 그리고 또 가정 환경,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근면, 책임, 협동, 능동 이런 것이 어떻게 발달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밑에서 다음 설명을 하겠지만은 간단히 좀 짚어 넘어가면은 이 근면성은
어떤 물질적 욕구 충족이 부족하다. 이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젖을 안 준다든지 또 먹을 것을 잘 안 챙겨준다든지 늘 배고프고 이런 경우에 이런 근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어떤 건강 상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근면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책임성은 그 어떤 정신적 욕구 충족이 굉장히 부족해서 생기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에는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뭐 많은 학원들을 다니죠. 그런데 정작 아이는 그 학원을 뭐 정말 다니기 좋아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왜 다니냐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정말 말 잘 듣고 좋아하는 줄 알고 막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어떤 거에도 만족을 못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만족을 못 느끼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안 오면 이제는 책임감이 맡은 바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아 부분에서 이제 협동심인데 이 자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어떤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상당히 이제는 안 좋을 때 애착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이 협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협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상당히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잘 못하고 혼자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능동성은 그 어머니가 어떤 어렸을 때부터 교육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스테리컬을 한다든지 즉 신경질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처벌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니면 뭐 과잉 보호를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이 능동성이 떨어집니다. 이 능동성은 사실 그 자주성이라고도 하고 도전 정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이 초자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준법성은 그 아버지가 평소에 뭐 무질서한 태도를 많이 보이면 아이는 이런 준법성이 그 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반사회성 또 그 사이에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성격으로. 또 이 지도성은 그 아빠와의 어떤 애착관계 그 애착관계가 상당히 부족할 때 지도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감정 정서는 우리가 별도로 감정 정서인데 이거는 그 가정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은 이 정서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걸로 보고 같은 맥락 줄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근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정말 일을 시키면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죠. 성심성의껏 일하는 태도인데 누가 근면성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배짱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짱이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걸 공동체에서 만약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공동체에서 배짱이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좋아하겠죠. 개미를 좋아하겠죠. 정말 열심히 협력해서 일하는 이 개미를 좋아할 것이다. 자, 한마디로 근면의 조건은 천하망무료, 세상에 공짜가 없다. 무한불성, 땀을 흘리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근면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또 사소한 것부터 생각만이 아닌 실천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면성을 높여봅시다. 자, 그래서 이 근면성은 다시 한번 그 성실성, 정직성과의 어떤 연관고리가 있고 그 의미는 매사에 성심성의껏 노력하며 의욕이 왕성하며 적극적인 태도가 근면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과 건강 상태의 척도고 어떤 주의 사물에 대한 정서적 애정 그리고 일에 대한 의욕 이것을 우리가 근면성을 보는데 그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전한 인성, 불건전한 인성을 나눠 보면은 건전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은 정직, 성실, 근면, 진실, 어떤 준비성, 노력하는 자세. 자, 그리고 불건전한 인성은 의욕 부족, 불안, 태만, 게으름, 비양심적 나태함 이런 것은 우리가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면성의 어떤 결핍 요인은 뭐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주변 환경에 지나친 억압을 준다든지 또 육체적 육체적 심리적 피로 또 건강 상태 불량 건강 염려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거 목표 의식이 부족 그리고 일에 대한 불안 걱정 회의적이라는 거죠. 또 이 건강 상태에는 또 어떤 장이 안 좋아서 변비라든지 이런 어떤 또 다른 것도 천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근면성이 떨어진다 합니다. 자, 결국 이 근면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만 살피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몸이 아픈데 어떻게 뭐 적극적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욕 상실, 불안감이 증가, 이 불안의 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하면 자, 개선 방향은 자신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육체적 피로 및 심리적 안정도 갖고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자. 이런 걸 좀 실천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성검사에서 근면성이 좋게 나옵니다. 자, 일단 내가 지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매사에 성심성의껏 노력하자. 그리고 모든 일이든 의욕적으로 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하자.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잘 관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길 때 이런 성격 형성은 좋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한 성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또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력을 하고 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하고 허드슨 간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책임감이죠. 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최고 책임자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면은 강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다 빠져나오게 하고 빠져나온 사람은 그 기장 책임자였어요.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책임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정당당한 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어떻게? 생각이나 행동이 바르고 떳떳함. 남의 이렇다 저렇다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떳떳하게 일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지 생사야직.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치에 맞게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꼿꼿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책임감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맡은 임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사명감, 성취 의욕 여부,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 책임감은 이 성취력하고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책임감에 따른 건전한 인성, 불건전한 인성을 살펴보면, 자, 건전한 인성은 책임감, 성취력, 사명감, 의무감, 실천력, 세심성, 그리고 불건전한 인성을 볼 때 책임 회피, 일에 대한 공포감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에 따른 그 결핍 요인을 보면 보람이나 목표 의식을 상실했다든지,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이 부족하다든지, 또 어머니와의 애정 결핍,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특정한 환경에 무서움을 갖는 그런 행동 반응을 보일 때, 자신의 취약한 측면에 지나치게 의식한다든지, 하는 일이 허술하고 끝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 결국 이제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 공포감이 이제 올 수 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가? 그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끝을 맺고, 계획적인 생활과 자신감을 배양하고, 성취 의욕을 고양시키고, 내가 목표를 수립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고양시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이제는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어떤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가요? 가시나무와 칡넝쿨. 이 가시나무는 늘 불만이 있어. 자기 가시를 가리고 싶어 해요. 칡넝쿨은 올라가고 싶어 해요. 맨날 땅 밑으로 기어다니까.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칡넝쿨이 서로 협력을 했어요. 자, 가시나무야, 너는 내가 올라갈 줄기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나는 너의 가시를 덮어주마. 그래서 이것은 전 사회 협동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협동성은 이와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달성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요 임대 아파트의 서러움을 한번 보면은, 자, 이쪽은 분양 쪽은 굉장히 좀 부자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아파트고, 임대 아파트는 서민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학교는 요 분양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분양 아파트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근데 담을 딱 막았어요. 담에 좀 이렇게 문만 내주면은 바로 갈 텐데 뺑 돌아가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함께 사는 사이를 구현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의 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협동성은 어떤 사회성, 그래서 사회 협동성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모두와 더불어 마찰 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절대로 희생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익 개념을 떠난 적응력,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이 단체 생활에서의 친화력과 봉사정신, 그리고 이해심과 객관적 사고의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건전한 인성과 불건전한 인성을 살펴보면, 건전한 인성은 협동성, 사회성, 어떤 대인관계, 희생심, 그리고 협조성, 공동체 의식. 이 불건전한 인성은 어떤 이기적, 대인관계, 결여, 비협조적, 자기중심적,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불건전한 인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결핍 요인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고, 어떤 어머니의 폭력, 애정 결핍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그 독단적이고 어떤 신경질적이고 어떤 그 포용력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는 이 협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소극적인 대인관계,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또 타인 존중과 배려심이 부족하고 어떤 수동적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소요 욕구가 심화된다든지 양보하지 않은 성격,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는 이런 협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자, 개선 방향으로는 집단 생활의 경험을 막 높이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거죠. 또 격리되거나 외로운 생활을 되지 않게 하고 솔선수범한 자세를 갖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역지사움의 마음을 갖고 자기 해상의 가치관을 갖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높일 때 이 협동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주성. 이 자주성은 어떤 능동성, 도전정신, 요거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이 독자적인 해결 능력이다. 독자적인 해결 능력. 그리고 자신감과 자발적 행동력, 능동적인 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성에 해당되는데, 자주성, 능동성, 도전정신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서 굉장히 도전정신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런 도전정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자, 학창시절 동안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도전했던 경험이 없으면 어떤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성, 즉 인재상이라 하는 것이죠. 인재상에 부적합하다라고 판명이 날 수도 있죠. 자, 건전한 인성으로는 자신감과 능동성, 적극성, 자립심, 자주성, 자율성, 도전성, 의지력 등이고, 이 불건전한 인성은 의존적 어떤 강박감, 결정력 부족, 자신감 걸려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요인을 보면은 부모님의 과잉보호 및 과대 관심, 또 이 결점에 대한 지나친 의식, 이 타인에 의존하려는 태도, 또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태도와 사고, 건강 염려, 강박증, 또 어려운 과제를 피해가려는 자기 변론적인 성향이 좀 있다. 요 자주성이 좀 부족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성격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개선 방향으로는 자신의 이런 자기 힘으로 하는 의지력을 높이고, 또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여 자발적 수행 태도를 높이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볼 때 우리가 그 협동성이 떨어지면은 그 회생심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 담당자들의 이것이 정말로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 질문을 하죠.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봉사활동 잘 안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협동성이 좀 부족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자기 성격인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기 싫어서 안 간 건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격이다. 근데 어떤 성격이냐? 공동체에서 필요한 성격이다. 그러면 기업체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을 우리가 인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은 하나의 그 공통 역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공통 역량?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인성은 꼭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직무에 관계없이. 그래서 공통 역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험이 필요해요. 그와 관련된 경험적인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만드는 방법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원한 회사의 인재사항을 살펴봐요. 그래서 그 인재사에 관련된 경험이 내가 있는지 어떤 나의 어떤 마인드맵을 통해서 경험을 찾으면 그 스토리를 만들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직무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무 능력은 인사하고 다르지만 직무 능력도 그 직무에 대한 역량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서 이야기로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 보스는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딱 하는 거죠. 근데 리더는 보여주는 거죠. 먼저, 자, 보스는 가라고 얘기하고 리더는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잘났고 못난 사람 없이 같이 끌고 가야 됩니다. 뭐 잘난 사람만 끌고 가서는 리더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도성인데, 요 지도성은 우리가 섭외력, 친화력이라고도 하죠. 또 대인관계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섭외력이라든지 지도성은 어떤 공동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성격인데, 주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지도성을 잘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내향적인 사람은 전부 다 뭐 공동체에서 요구하지 않는 성격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직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이런 격리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내향성인이 또 더 필요로 하죠. 내향성이 되게 꼼꼼하니까. 그래서 그 이런 인성이 전 공통 역량으로 갖춰야 될 것도 있지만 직무별로도 해당되는 인성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성이라는 것은 이제 조직을 이끌어가고 설득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전한 인성, 지도력, 섭외력, 추진력, 친절성, 리더십, 설득력, 통술력, 정의감. 또 불건전한 인성은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주의 지나친 의식, 그리고 내성적 지나친 긴장. 뭐 저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스토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막연해요.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자기가 친화력이 있고 지도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자신의 어떤 성격으로 발휘했던 경험들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그걸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도성의 어떤 결핍 요인은 뭐 자기 표현력 부족하고 또 단체 생활의 경험이 부족하고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또 소심하고 초내성적인 성향이고 행동을 보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개선 방향으로는 단체 생활에서의 리더십 경험을 갖고 또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집착력을 제거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높이고 의사 표현 방식을 다양하고 섬세하게 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마음 갖고 유머 감각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모임이나 집단에서 앞장서서 일하자. 만약에 내가 내성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으면 한번 외향적인 성격으로 한번 이렇게 좀
바꾸자 마음 먹고 바꾸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의 성격을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른 성격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전개를 하면 서로 관계가 친해지고 이제 친화력도 빨리 생기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요 항목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왜 규칙 질서를 어길까? 이와 욕, 자기 통제. 나 하나쯤이야. 뭐 때문에 관행이야. 뭐 10의 법칙. 화가 날 때는 느리게 행동할 때는 느리게. 화가 날 때는 느리게 행동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이러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 자체는 어떤 나를 혼란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그거를 지나치게 설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미국에서 그 아주 엽기적인 일이 있었죠. 이 백만장자 아버지를 살해한 명문대생인데 그 이유가 굉장히 참 하찮아요. 자, 월세가 그 3,100달러에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월 343만 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걸 2,100달러로 줄였습니다. 너무 하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용돈 주당 400달러를 받았는데 300달러로 줄인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토머스 길버트 주니어입니다. 자, 이런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도 사실은 과거에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준법성은 우리가 질서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질서와 준법의 어떤 준수 정도 또 윗사람에 대한 신뢰도 정도 또 일관성 있는 생활태도 기본 예절 정도 복장 인사 실제 행동 규범. 자, 그래서 이 준법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 뽑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노주에 가입을 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항상 반항적이고 저항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인성으로는 질서의식, 준법성, 규범성, 규율성, 규칙적인 거 이것이 이제는 건전한 인성이고 불건전한 인성으로는 어떤 불신, 어떤 부정적, 저항의식, 파기적인 행위, 또 의법성 이런 것이 좀 작용이 됩니다. 자, 결핍 요인으로는 어떤 생활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질서, 질서에 대한 피해의식, 아버지에 대한 불신,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반응,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주변이 불결하고 정리정돈이 결핍된 행동 반응, 또 이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고 경시하려는 저항감, 사회에 대한 어떤 출신과 저항의식, 이런 게 지속되면은 어떤 파기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개선 방향으로는 일관성 있는 생활 태도를 하고 또 질서와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객관적 양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위 환경의 정리정돈, 또 윗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 어떤 준법성은 그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항상 뭐 그 이렇게 사소한 준법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녁 때 뭐 신호 위반 누가 안 본다고 휙휙 지나다니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되는 것이죠. 자, 안전, 감정, 정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감정을 건드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감정은 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뭐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나쁜 자극을 주느냐 좋은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작용을 하는데 정서 부분에서 그러자도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불안 초조하고 하는데 나한테 나쁜 자극을 줘보세요. 이 감정이 그 불쾌한 감정이 돼버려서 그것이 뇌신경에 전달돼서 의식화되면 행동으로 좀 과격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쾌한 자극은 어떤 그 감정에 전달되면 좀 나쁜 감정으로 인식이 돼서 뇌신경에 전달되면 불쾌감을 자극하죠. 그러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 불쾌한 자극이 지속되면은 어떤 신경증과 이 놀이제가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정, 정서, 행동 간의 행동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자, 감정이 굉장히 나쁜 자극을 주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조금 어떤 행동이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정서는 그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항상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와 하나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요. 그러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서 우리는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조금 기분이 덜 나쁘겠죠.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행동도 과격해지고. 자,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의 표현, 좀 행동화된 감정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사물 감지 상태를 의미한다. 즉 쾌, 불쾌 이런 감정을 얘기하죠. 건전한 이성으로는 감정 통제, 또 신경 발달, 그 감정 순수, 외부 환경 긍정적, 외부 환경 긍정적. 자, 불건전한 인성은 감정 억압, 불쾌 신경증, 감정 자제력 부족, 뭐 거센 흥분, 그 신경 과민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결핍 원인으로는 주위 인물이나 환경에 대한 억압을 받을 때, 그리고 실수나 실패의 반복에 의한 불쾌감의 축적, 감정의 통제 및 조정이 결여되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다혈질적인 행동 반응을 보이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잘 내는 행동 반응을 보이고 불쾌한 감정을 자제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자아 기능이 부족할 때, 즉 이제 신경 과민성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개선 방향으로는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 갖고 불쾌한 감정을 자제하고 여행
독서 등 다양한 폭넓은 문화생활, 어떤 객관적인 사고의 폭 확대, 부정적 사고의 어떤 긍정적 전환의 노력. 이거는 하나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융통성 있는 마음 갖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좀 행동적으로 성인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은 행동들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아이들에게 나쁜 감정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희들 죽어요. 그쵸? 무슨 저기 할지 몰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냥 특별히 뭐 훈계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래야 어떤 또 다른 사고가 안 나죠. 자, 개선 방향으로는 역지사지의 마음 갖기, 또 불쾌한 감정을 자제하고 여행, 독서 등 폭넓은 문화생활, 객관적인 사고의 폭 확대, 어떤 부정적 사고의 긍정적 전환 노력, 융통성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사실은 전 중학교 그 학생들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할 때 좀 배웠어요. 2년 전에 뭐 중학교에 그 이제 인성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하위 25% 학생들이 있어요.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학교에서 문제 아이라고 소문이 다 난 사람들이고 폭력은 폭력 뭐 하여간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다 모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14주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업이 안 돼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이 있는데도 아니면 그 위클레 선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그 집중력은 뭐 2초도 안 되고 이렇게 떠들고 산만한 학생들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 학생을 25명을 집단을 했으니 이거는 제가 너무 무모한 것이죠. 무모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단을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 머리를 썼죠. 자, 떠들고 싶으나 떠들 학생은 자라. 수업에 방해하지 말고. 그랬더니 처음에 3명이 자요. 그랬더니 약간 조용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주에도 학생들한테 자, 떠들 사람은 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명이 자요. 그랬더니 조금 조용해서 약간 이제 집단을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3주째 또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더 많이 잤으면 좋겠다. 떠들 것 같으면은.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희를 버리는 겁니까? 저희들은요, 학교에서도 버렸고 집에서도 버렸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저희를 버릴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상담자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담자는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학생들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1시간은 개인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시간은 개인 상담을 하고 1시간은 저는 집단 수업을 했는데 요 개인 상담을 할 때 그 아이들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분을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너무 힘든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또 폭력,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격을 바꿨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예뻐 보이고 정말 칭찬을 해주고 계속 그랬습니다. 1학년 때 그렇게 하고 2학년 때 또 2시간을 와서 또 해줬고 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해준 결과 그 중에는 정말 7명은 아주 좋아졌어요. 성격이 아주 좋아졌고 저 인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 좋은 고등학교도 갔고 공부 잘해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비록 공부는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지고 다 진학을 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도 초, 중,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아직 안 바뀔 수 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어떤 것이 인성이고 그 인성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안 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남들 다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특별히 돋보이지가 않죠. 정말로 하기 싫은 남이 정말 안 하는 어려운 거 한번 어려운 거를 해서 그거를 자기가 회상했던 어떤 봉사정신의 경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정도 봉사활동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버티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가장 어려웠던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얘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했을 때 이럴 때도 그런 경험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스토리로 가장 어려웠던 거를 이야기할 때 정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가장 어렵다는 걸로 얘기했을 경우는 그런 의미가 좀 퇴색이 되겠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쟤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사회 이 많은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라는 걱정을 앞서게 되겠죠. 자, 한번 그냥 듣기 좋은 말 1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이게 1이었고, 자,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끝났어. 2.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3이. 오늘 내가 한 잔 살게.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군.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래? 그래, 자네를 믿어.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데 조금만 더 참고 고생합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감정이 다 좋게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 이런 말은 좀 불쾌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월급 받겠어? 일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말이 많어. 이런 거. 내가 사원 때는 더한 일도 했어. 내일 아침까지 해놔. 이것도 막 퇴근 시간에 임각해서. 야, 너 이리 와. 후배 사원 대하듯 얘기하는 사람. 이거 확실해? 근거 자료 가지고 와봐. 못 믿는 것들. 이번 실수는 두고두고 참고하겠어? 뒤끝이 강하죠. 머리가 나쁘면 몸으로 때워. 이런 것들. 자네는 성질 때문에 잘 되긴 글렀어. 요새 한 가지 일 좀 줄까? 이런 말은 좀 나쁜 자극을 주는 말이다. 자, 이 시를 읽고 작가는 어떤 의미에 썼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시의 제목은 붕어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붕어빵. 빨간 불꽃이 숨을 멈추게 하고 뜨거운 새가 온몸을 지져도 붕어빵 한 마리는 이빨 악물고 참는다. 한입 의리되고 싶어서, 한 주가 희망되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을 고친다면 어떤 문장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빨 악물고 참는다. 기왕이면 그냥 웃으면서 참지. 어차피 인간에게 의리되고 싶어서, 한 주가 희망되고 싶어서 자기 몸을 익힌다고 하면 기왕이면 웃으면서 익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붕어빵이 우리가 아니고서는 붕어빵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붕어빵 입장에서 대볼 때는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역지사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서인데요. 정서와 이제 감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서는 쾌와 불쾌 사이의 주관적인 심리적 측면을 우리가 정서라고 하고 어떤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태도를 의미해요. 무서운 게 있으면 공포를 느끼고
내가 지금 앞에 멧돼지가 달려온다 그러면 공포감을 느끼고 몸을 피하게 되죠. 이런 행위를 결정하는 목적, 현실 파악 능력. 이 건전한 인성은 정신건강, 행동, 정서 안정, 현실적. 불건전한 인성은 과대의식적, 피해의식적, 충동성, 공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핍은 어떤 지나친 충격, 원인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나친 기대와 욕구가 있을 때, 또 꾸중과 질책을 내가 계속 받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는 이 정신적인 정서 부분이 안정이 안 됐죠. 뭔가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이것이 저는 원인이 되면은 그 피해의식, 과대의식을 느끼게 되고, 개선 방향으로는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을 제거하고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자, 이제 집중력.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인내성이라고도 합니다. 몰두할 수 있는 능력, 정서 부분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건전한 인성으로는 인내성, 침착성, 집중력, 안정성, 지구력, 끈기력, 자제력. 자, 불건전한 인성은 산만하고 초조하고 불건전 의식을 갖고 마음 안정이 부족한 사람. 자, 결핍 요인은 일에 대한 흥미, 관심이 부족하고 목표 의식이나 계획성이 부족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내력 부족, 또 울적하거나 불안한 심리,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행동 유형, 정신 집중이 안 되는 성격,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 때는 포기하는 성격. 이러면 안 되겠죠.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급함을 느끼는 성격. 이것은 산만하고 초조함을 느끼는데, 개선 방향으로는 주변 환경 정리에 신경을 쓰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미래 걱정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기, 공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이 의급할 때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사물을 차분히 관찰하는 면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그 9가지 덕목에 각각 그 원인과 개선 방향이 있고,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인성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한번 인지를 하시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 보시면은 인성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곳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